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산 소고기 처가이롤. 하지만 이 한 덩어리 안에는 우리의 살치살, 목심살, 마구리살, 부채살 일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수입 초기와 달리 한국 소비자에게 익숙한 부위 이름으로 다시 세분화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조는 동일합니다. 즉 처가이롤로 수입해서 한국식 분할 기준으로 다시 해체하는 겁니다. 호주산 탑사이드도 똑같습니다. 호주 기준에선 하나의 큰 덩어리지만 한국에선 홍두깨살, 보섭살, 설깃 일부, 도가니 일부로 나뉩니다. 이처럼 수입 기준에선 하나인 고기도 한국식 분류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고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고기를 이 정도 수준으로 세분화하는 식문화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소고기 부위 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8에서 12부위, 유럽은 15에서 20부위, 일본은 30개에서 40개 부위로 나뉩니다. 그리고 한국은 공식 기준으로는 35개 부위, 실제 소비 기준으로는 100부위 이상입니다. 공식 분류에서 등심은 꽃등심, 살치살, 새우살, 토시살 정도로 나뉘지만 실제 정육 외식 시장에서는 윗등심, 아랫등심, 꽃마구리, 치마등심, 살치 속살, 새우살 앞, 뒤, 등심 덧살 등으로 더 세분화됩니다. 즉 공식적으로 하나인 등심이 한국인의 식감인식에서는 8개 이상의 완전히 다른 고기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국의 고기 식문화는 큰 덩어리가 아니라 결, 조직구조 단위로 고기를 바라보는 문화입니다. 고기 문화를 보면 서양, 일본, 한국 이 세 지역은 각기 다른 핵심 원리로 고기를 인식합니다. 서양의 핵심은 굽기 중심의 문화입니다. 서양은 고기를 덩어리로 바라보고 그 덩어리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굽기입니다. 레어, 미디움, 웰던 등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굽기 정도죠. 즉 서양은 조리법이 맛을 결정하는 문화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핵심은 균질함 중심 문화입니다. 일본은 고기의 일정한 질감과 균질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와규의 맛은 어디를 베어도 똑같이 녹는 지방에서 나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와규 등급 기준도 균일하게 녹는 마블링을 핵심으로 둡니다. 초밥도 마찬가지죠. 장인의 밥알의 크기, 온도, 수분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맞추려는 이유는 일본 음식의 미학이 균질함과 정교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국의 핵심은 변화와 조화 중심의 문화입니다. 한국은 같은 근육 안에서도 미세한 구조와 조직 차이를 각각 다른 맛으로 인식합니다. 결의 방향, 근막의 굵기, 지방이 녹는 순간, 조직의 밀도, 이 작은 차이가 한국에게는 각기 다른 고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외국 기준 한 덩어리에서 한국은 토시살, 제비추리, 안창살을 분리해냅니다. 즉 한국의 고기 문화는 차이를 읽고 그 차이의 조화를 즐기는 문화입니다. 한국의 고기 세분화가 특별한 이유는 그 감각 구조가 고기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한국 음식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은 세 가지 핵심 감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하는 맛을 감각하는 문화. 김치는 온도, 시간, 젓갈 비율에 따라 매일 맛이 달라지고 된장과 고추장은 계절과 숙성에 따라 풍미가 크게 변합니다. 국물도 기름층의 높이와 농도에 따라 그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즉 한국 음식은 완성된 맛이 아니라 변해가는 맛을 감각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고기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근막의 위치, 지방의 배치, 결의 방향이 조금만 달라져도 고기 맛이 변합니다. 한국은 이 미세한 변화를 변주처럼 감각합니다. 그래서 살치살은 입에서 녹는 변화를, 토시살은 결이 끊어지는 순간의 변화를, 제비추리는 지방이 한 번에 터지는 변화를 완전히 다른 맛으로 느끼며 구분합니다. 두 번째, 조합을 통해 맛을 만들어내는 문화. 쌈, 비빔, 찌개처럼 한국 음식은 재료를 조합해 맛을 완성하는 문화입니다. 이 조합 문화는 고기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한국인은 고기를 먹을 때 어떤 부위를, 어떤 양념에, 어떤 채소와 어떤 익힘에 맞춰 각자 조합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폭이 넓어질수록 그 조합을 채워줄 더 다양한 고기 부위가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쌈 조합에 맞는 담백한 부위, 기름장의 고소함을 극대화하는 부위, 양념구이에 어울리는 결의 강도 등 부위별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의 조합 문화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위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함께 먹되 각자 맛을 조립하는 문화입니다. 한국의 식탁은 공동 식사지만 맛은 각자의 입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개인의 취향을 극도로 미세하게 분화시켰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비벼 먹고 각기 다른 구성으로 떠먹으며 고기의 익힘, 양념도 모두 다릅니다. 즉 한국인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각자의 방식으로 맛조립을 하는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쫄깃한 결을,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녹는 지방을, 또 어떤 사람은 뭉텅한 식감을, 또 어떤 사람은 잠근막의 톡톡 끊김을 선호합니다. 서구처럼 스테이크 한 장으로 끝나는 구조라면 부위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처럼 개인 취향이 극도로 분화된 식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위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한국 음식의 미각 원리인 변화, 조합, 해석 이 세 가지가 고기의 세분화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흔히 이런 말들도 합니다. 옛날엔 고기가 귀했으니 버리지 않으려고 잘게 나눴던 거다. 하지만 이 설명은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하진 못합니다. 사실 고기가 귀했다는 조건은 전 세계 대부분의 곳에서 똑같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로 서구권은 예전부터 고기를 넉넉히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의 서민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연중 몇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즉 고기가 귀했다는 사실은 한국만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의 희소성이 사라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고기를 분리하는 체계가 갈수록 더 촘촘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특유의 덩어리를 해체하고 그 안의 차이를 감각하며 그 차이를 맛으로 기억하는 식문화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쫄깃하다, 탱글하다, 꼬들꼬들, 보들보들, 담백하다. 한국어는 식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 나라들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풍부하다고 합니다. 흔히 언어가 감각과 인식의 범위를 규정한다고도 하죠. 그렇다면 한국인의 고기 세분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